예, 정말 이 총론 부분이 조금씩 임상예화와 더불어 날로 업그레이드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채널을 고정하시는 분은 최소한도 본전이 빠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사람의 얼굴을 볼 적에 코는 아무렇게나 그려도 좋습니다. 눈도 아무렇게나 그려도 좋습니다. 아래로 쳐져도 좋습니다. 우울하게 쳐져도 좋습니다. 뭐 머리카락, 이 눈썹 같은 거 이렇게 내려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들의 표정을 좌우하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입입니다. 한번 이렇게 그려보고, 네? 똑같이 그려놓고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들 입술에 담겨있는 여러분들의 운명이 있습니다. 관상은 불여 골상이라 우리들의 생김새보다는 뼈다구 성만도 못하고 골상이 불여 심상이라 뼈다구가 아무리 튼튼하게 생겨도 마음 쓰는 일만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입술끝만 유심히 보아도 보세요. 제가 뭘 장난쳤습니까? 하나는 평범하면 그냥 이렇게 생겼으면 비슷하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는 우리가 일컬어서 인맥이 많이 발달되게 그렸고 신임한다, 맡긴다, 여성역자를 붙이면 임신할 임자. 하나는 동맥을 발달되게 동맥의 힘이 세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오랑지뼈에 있는 장강혈이라는 데서부터 척추를 타고 올라와서 인중혈 안에 있는 은교혈이라는 데서 끝나는 감도갈독자 동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과 부정의 경락이요, 신임과 믿음의 경락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제가 강의할 적에 대부분은 남성들은 양적이기 때문에 감독합니다. 저놈이 뭐라고 하나 좀 보자, 이게. 자식, 말총머리 길르고 말이야. 꼭 사이비 교주처럼 생겨서 말이야. 또 여성들은 대부분 처음부터 웃을 준비가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랍니까? 이것이 기랍니까? 1번이 기랍니까? 2번이 기랍니까? 1번요. 제 강좌가 지금 바야흐로 지금요 2주째로 막 넘어가고 이제 막 3주를 막 돌파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총론에서 강론으로 들어간 업그레이드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이렇게 하고 살 수 있으세요? 성문아 우물가에 아버지 참 나쁘다. 그 속 읽기도 힘들고 우리나라 어린이 합창단들이 미소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몇십만 원씩 주고 이거를 훈련을 할 망정 너무 사회가 부정적이다 보니까 이런 것이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극단의 것이다. 그러면 사랑하는 딸들이 어떤 남자인지 모르고 무조건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음양 화평진으로 가는 공부할시다. 우리는 건강의 조율사입니다. 무조건 이것이 길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애인이 아무 남자나 보고 그래 봐요. 좋아요? 여러분, 입술 모양 안에 우리들의 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관상이 불여 골상이요. 관상이 아무리 잘생겼어도 허우대만 못하지만 골상 잘생겨도 필요 없어요. 심상만 못하다, 그런 겁니다. 옛날에 배휴와 배탁이라는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마 당나라 시절인가요? 덩어리가 붙어서 태어났어요. 덩어리가 붙어 태어났으니 사주팔자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아니 연월 일시 중에 그 마지막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를 나누는데 그게 약 2시간 거리로 돼 있죠? 같은 시간에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저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하고
사주팔자가 같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에요? 그렇죠? 그럼 사주팔자만 보면 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운명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슨 체질이래? 돼지고기를 먹으래. 아니, 몸이 뚱뚱했는데 돼지고기 먹으라고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유정법이 정법이다. 정한 법이 없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의 탄력성을 넣기 위해서 제가 안 나오는 목소리로 사찰가도 부르고 엄마가 주신 넌 사탕 살까요? 사기 살까요? 뭐 이런 주책 없는 노래도 조금 이따 부를 예정입니다. 저금할래요. 이거를 설명하는 것은 옴이라고 하는 우주 진동음을 설명해서 제가 주책도 좀 부릴 것입니다. 밴드가 있습니까? 무대가 엄청나게 화려합니까? 이 40분의 이 분필 하나로 우리들의 진리를 설파한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 강좌는 모노드라마 강좌 쇼쇼쇼입니다. 그러나 있지 않은 일정하게 어떤 법을 정해놓지 말아요. 그것이 대기묘용이다. 근기 따라서 무유정법이 정법이다. 일정하게 정한 법이 없습니다. 어저께는 내가 돼지고기 먹으면서 살이 좀 찌어야 되겠지만은 오늘은 돼지고기를 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체질은 무조건 돼지고기가 좋다. 무슨 체질은 인삼이 좋다. 아니 지금 감기 걸려서 열이 나는데 인삼을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민감해야 됩니다. 배의 배탁은 한날 한시에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정승이 되고 배유는 배탁이라고 하는 조금 먼저 태어나서 배탁이 형님이었나요? 배우가 아우였나요? 나룻배 사공으로 죽었습니다. 배탁은 일찍이 등을 수술해가지고 갈라놨어요. 그래서 배탁은 일찍이 이 쌍둥이 형제가 일찍이 부모를 사별했습니다. 그래서 삼촌네 집에다 맡겼다든가 숙모네 집에 맡겼다든가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죠? 아 삼촌이네 숙모네 집인가? 뭐 이모네 집에 맡겼다든가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근데 배탁은 일찍이 집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부담되기 싫어서. 그러나 배유는 천성이 여리고 그래서 좀 붙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스님이 탁 오시니 마하반야 바람일다 심경 관자 재벌삼다. 꼬매기가 나와서 딱 쌀을 주는 거 보니까 이 집에 업덩어리가 있구나. 업덩어리. 이 업덩어리가 좋은 업덩어리도 있고 나쁜 업덩어리도 있죠. 그렇죠? 어쩌다가 파출부를 하나 썼는데 그 파출부가 들어온 이래로 우리 집안이 이상하게 흥하더라 이거요. 열심히 나와서 몰래 기도도 해주고 거지가 오면 그냥 보낸 일이 없어. 10원짜리 하나라도. 그 집에 모든 기운이 상스러운 기운이 들어왔어요.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라 착한 일을 행하는 집에는 필경사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개가 한 마리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이게 들어온 일에 재수가 없어. 동네방네 꼬리를 흔들고 이놈의 암캐가 돌아다니는데 밤새도록 숙회들이 밤새도록 짖어 그냥. 하도 꼬리를 쳐놓고 댕겨가지고 시끄러워 잘 수가 있어야지. 밤새도록 불면이 걸렸어. 아이고 여보 밥 좀. 아이고 입이 슬다 그냥 간다. 체력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 개 한 마리도 잘못 들어오면요 업덩어리가 있습니다. 길한 업도 있고 흉한 업도 있습니다. 근데 배우가 그렇게 못생겼는가 봐요. 흉상인가 봐요. 흉상. 관상학적으로 흉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눈썹은 거꾸로 되어가지고 장비처럼 그냥 이렇게 생긴 데다가 이마는 주름자가 아니야 애천자가 그려져 있고 눈은 동그란 데다가 눈을 동그랗게 뚫고 눈동자가 한가운데 박힌 거. 400안이라고 합니다. 400안. 네 군데가 다 하얗잖아요. 그렇죠? 예? 300안은 그래도 이거는 기도하는 거고 되잖아요. 세급사만 했잖아요. 400안. 400안에다가 머리는 막 이렇고 여기다가 코는 매부리 코에다가 입술이 이렇게 돼봐요. 이게 대충 누구의 그림입니까 여러분? 그 인상 고약한 달마대사 그림 비슷하잖아요. 그죠? 입술은 항상
아마 우리 배유 어린아이가 뭔가 천상이 있었던가 봐요. 천박하게 될 눈치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내 시주에게 좀 한마디 일러드리겠소이다. 저 아이가 업덩어리니 조심하십시오. 그거를 이 숙모에게 넌지시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배우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있어서 이 집이 잘못된다면 내가 나가리라. 그래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유랑걸식을 하면서 동가식 서가수 가다가 우연히 우물가에서 물을 배가 고파서 물을 대신 먹으려고, 그 우물물이 인기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죠. 우리는 전곡만 찌르면 됩니다. 이 이야기의 전곡은 바로 우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두세요. 우물 옆에 옥띠가 있었습니다. 옥띠. 옥으로 만든 혁대가 있었습니다. 혁대가. 와, 얼른 봐도 빛이 번쩍번쩍 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 착한 배유는 이걸 누가 잃어버렸을까? 야, 이거 잃어버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걸 품에 안고 그 자리에서 3박 4일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4박 5일을 기다렸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쨌든 그걸 품에 안고 기다리다가 마침 이 옥대가 뭐 했느냐? 자기 아들을 관청에서 감방에 있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뇌물로 쓰려고 가져오던 옥대를 급한 마음에 놓고 간 거예요. 그래 급하게 돌아보니 어떤 거지가 이렇게 앉아서 옥대를 품에 안고 있는 거 보니까 괘씸한 생각이 나서 일로 내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주인이십니까? 제가 며칠 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아들 구할 생각에 거지가 만진 것도 기분 나쁘잖아요. 배 뺏어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아들은 잘 구했겠죠. 그러고 이제 배우는 아무리 돌아다녀도 이게 박북한 사람은요, 재수가 없는 사람은 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이게 박북한 사람은요 이 동냥도 잘 안 돼요. 그거 그래요. 그게 제가요 참 그 동냥을 좀 해갔더니요, 그게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도봉산에 선인봉, 백운대 인수봉, 남자배우, 은유봉, 여자배우, 도군봉. 저도 2박사 정도 흉내낼 줄 압니다. 여러 번 제가 동냥을 하러 다니는데 그것도 좀 웃겨야 되더라고요. 재미나게. 막 웃자배기 몇 개는 할 줄 있어야 됩니다. 그냥 와서 한 푼 주시오. 그러고 아니야 죽어버릴 거야. 아이고 겁먹어서는 줄지언정 동냥도 잘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각설이들요 아주 유머러스했습니다. 그죠? 웃기고 거기에 촌철살인의 해학도 있고 유머도 있고 그랬어요. 요새는요 주시오. 그리고 말이야 나는 뭐 이런 데 있는 사람이야. 뭐 겁주는 사람 보면 정말 겁납니다. 기분 나빠서 띠끼는 것 같으죠. 예, 전국에 계시는 거지협회 여러분, 저도 왕년에는 한때 전라남도 전라북도 파괴한 행자로서 우리 많은 거지 형제들하고 다녔습니다. 좀 주고 받으십시오. 좀 하다못해 트위스트 하나 주고 좀 웃기고 좀 하십시오. 좀 너무 삭막해졌어요. 그죠? 그래서 각설이 타령 그 장기를 용론하는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 거지들은요 아주 멋있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돈도요 거지한테 애따 먹어라 해봐요. 누가 가져가나? 아이고 안 가져갑니다. 아니 뭐 10만원짜리라고 해서 침으로 발라고 이마빠에 붙여봐요. 누가 가져가나? 그걸 가져간다면 방법이 그렇게 더러운데도 가져간다면 그 사람은 너무 비굴한 사람이 아닐까요? 맹자의 이루장구에 본처와 첩을 거느린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매일 술을 거나게 먹고 와요. 아이고야 오늘은 말이야 무슨 장관집에 가서 잘 먹고 왔지. 오늘은 말이야 어느 대부집에 가서 잘 먹고 왔지. 본처하고 첩이 의심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어디를 가나 보니까 무덤가에서 음식 차려놓고 그 사람들이 간 거 먹고 오는 거예요. 초상집에서 얻어먹고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본처하고 첩은 둘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탄을 하고 목매달아 죽었다는 장면은 없지만 아마 죽고 싶었을 거예요. 아무리 먹고 들어왔지만 방법이 더러우면 안 된다 이거지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고요. 그런 거는요 어쩌다가 있는 말들이겠죠. 그런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는데 우리 가정주부들이 아무리 자식 교육이 중요하다고 그러지만 단란주점에 가서
나는 너를 위해서 할 수 없이 남자 옆에서 니나 노를 불렀단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합리화됩니까 여러분? 목적이 방법을 합리화시킵니까 여러분? 방법과 목적이 일치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으로 늦게나마 아하 그렇게 해서 과보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과를 생각하셔야죠. 인과율이라는 것은 질병에도 작용합니다. 불경에 이르되 살생을 많이 하면 단명의 과보를 받고 도둑질을 많이 하면 가난의 과보를 받는다. 남의 부인을 너무 탐을 내면 소문이 나빠지고 거짓말을 많이 하면 신망을 잃어버린다. 술을 많이 먹으면 죽어서는 똥물지옥에 빠지고 살아서는 지혜종자가 꺼진다. 이 말만 들으면 가슴이 저도 절해서 죽겠어요. 단 하루도 먹고 있는 뭐 술. 그러나 인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왜 병균 탓으로 돌립니까? 우리 한의학은 여기 DDT 뿌려가고 이 잡는 거 벼룩 잡는 거 따로 있고 여기에다가 무슨 모기향 같은 거 뿌려 모기 따로 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축축한 땅은 아궁이에다가 불을 지펴서 축축한 땅은 건조하게 해주면 모든 벌레가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조건이 있으니까 병균이 왔죠. 조건은 뭡니까? 납니다. 나의 업입니다 여러분. 자, 이 어린아이는 업덩어리여서 집을 나갔다가 옥대 하나 주워주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또 숙모님 눈치를 보고 삼촌은 어디 갔다 왔냐 어디 갔다 왔는데 숙모가 좁게 성격이 좁게 좀 고약실이 어떻게 저기 다시 들어와 업덩어리가 들어왔다고. 근데 마침 또 그날 옛날에 다녀가셨던 시주 스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자 그러고서 오니까 옛날에 봤던 꼬마냐. 아이고 안녕하시오. 예 스님 안녕하세요. 얼굴을 보니까 미래의 재상이 될 까매거든. 그래서 다 이해가 안 가. 지 옛날에 봤을 때는 이거만 천상 중에 천상인데 그래서 불러가지고 궁금해가지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 이 소승에게 좀 한마디 일러주시오. 그러니까 이 기은이는 좀 배고프고 춥고 배고프고 그래서 얻어먹은 것밖에 없어. 그래도 한번 잘 기억을 더듬어 보라고. 그랬더니만 글쎄요 제가 뭐 그냥 뭐 착한 일도 아닌데 옥대가 하나 있었는데 옥대가 그래서 여차지차는 자기지조차야 앞차지차는 이차지차는 우리 긴 말은 생략합시다. 이거 40분도 짧더라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하 소승이 왜 얼굴에 귀상이 보이는지를 알았습니다. 그 선행으로 인하여 미래 재상이 될 것입니다 하여 배우는 유명한 재상이 되고 나중에는 유명한 선성 밑에서 공부도 해서 깨닫기까지 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우가 정성이 되고 보니 자기 형님이 보고 싶어. 쌍둥이 형님이. 그래서 어느 날 어디 수수문에서 가보니까 나룻배를 젓는 사공으로서 만족하고 살아가 계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운명을 바꾸려면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읽으려면 먼저 입술을 보십시오. 자, 입술을 보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은 경락학으로 들어가는 최초의 입문 시간입니다. 하도 시청자들의 태도가 좋아서 수강생들의 태도가 좋아서 전 60억의 태도가 아직 이건 영어로 번역 안 됐나? 태도가 좋아서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빨리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이든지 그냥 저건 동물이려니 생각하고 저건 식물이려니 생각하고 영혼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식물에도 영혼이 있습니다. 동물도 음양이 있습니다. 버뱅크 박사는 식물의 성자 버뱅크 박사는 가시 없는 선인장을 만들려고 1번 계속해서 주변에서 싸움질을 했다. 2번 조용한 음악을 틀으면서 안심을 시켜줬다. 몇 번이겠어요? 2번. 노자 도덕경에 말씀하시기를 전쟁이 지나간 뒤에는 가시나무가 무성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건천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조각자 가문비나무라고 하는 가시나무가 무성한데 거기가 옛날에 신라와 백제의 접경지대였습니다.
식물조차도 자기를 방어하려고 가시를 냅니다, 여러분. 하물며 동물에 영혼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물도 관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동물의 두 가지 상을 한번 볼까요? 잘 보시면 여러분들은 왜 보고에 콩나물 대가리를 띄고 뿌리가 들어가는지 어마어마한 본초하게 입문도 됩니다. 자, 우선 이 독수리는 약간 코믹하게 그랬지만 윗뿌리가 발달됐습니까? 아랫뿌리가 발달됐습니까? 페리카는 어진 안에, 페리카는 아랫뿌리가 발달됐습니까? 윗뿌리가 발달됐습니까? 그리고 무당들이 열심히 푸닥거리를 하고 그 집이 다산 아기를 잘 낳고 다복하라고 문설주 위에다가 조스 상어를 갖다가 걸어 놓습니까? 아니면 명태를 걸어 놓습니까? 어떤 가난한 시인이 밤늦게 시를 쓰다가 쇠주를 마실 때, 예? 명태 노래. 자, 이렇게 봐도 약간 아래턱을 약간 나오게 하니까 잘 뭐, 제가 아직 그림 창피해 죽긴 해, 정말. 근데, 이렇게도 약간 웃는 것처럼 보이죠? 아래턱으로 흐르는 인맥은 임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올라가면 믿는 모습이 되고 웃는 모습이 되고, 이것이 내려가면 위턱이 발달이 돼가지고 공격적 부리가 위로되는 건 살기가 강합니다. 부정의 요소가 강하죠. 독수리, 상어와 펠리칸과 명태는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새끼를 많이 치겠어요? 둘 중에 하나, 상어하고 우리 명태하고. 명란할 때 명태 알이 명란이죠. 예? 명란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명란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네 자로, 한자로 얘기했어요. 예? 명란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하도 많아서 그 수를 셀 수가 없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부지기수라. 명란은요 엄청나게 많은 알을 내놓잖아요. 위턱이 발달됐는데 그렇게 알을 많이 낳거나 새끼를 많이 낳는 동물이나 사람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들의 동맥과 인맥의 철학이라고 한다. 부정의 경락, 긍정의 경락.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남성 여러분, 애인하고 만날 때, 특히 여성 여러분, 남자하고 만날 때 입술 모양을 조용히 보십시오. 바보같이 말에만 끄달리지 말고. 영자씨, 데이트한 지 3년이 됐는데 우리 1박 2일 코스로 어디 놀러 갑시다. 근데 싫어요. 싫어요. 약혼까지 해놓고도 싫다고 그랬죠. 사전적으로 싫다 찾아봤어요. 싫다는 걸 날 거부하는 거구나. 입술이 싫어요. 싫어요 하는데 이 바보가 싫다고요? 그러면 됩니까?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입술이 어디서 자꾸 웃고 있는데 안 그래요? 모시고 가면 되는 거요. 싫어요? 싫어요 그러는데 바보같이 사전적으로 싫군요. 난 가겠어요. 그러면 속으로 바보 삐 그래. 여러분, 여기에 인간의 정중앙선에 엄청난 우리들의 급소가 많은데 옆에서 푹푹 웃는 바람에 내가 더 웃어요 지금. 이 인중과 이 인중서부터 원래는 이 밑에서부터 올리는 건데요. 이 동맥이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그리면 우리들의 마음의 통로시다. 여러분, 경락이라는 것이 별게 아니에요. 제가 1984년서부터 17년 동안 우리 한의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 한의학을 설득시키냐. 경락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의식과 감정의 통로다. 봐 말이야. 입술 모양. 입술의 위쪽으로는 동맥이 흐르고 이건 감독할 독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독하는 직업이 있는 사람, 어린아이가 왔어요. 감독하는 직업이 있는 사람 항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감독이 됩니다. 오늘 남편이 왔는데 자기야 용돈 좀 주라 할 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고 기분 나쁘겠어요. 그럼 알았다 갈게 그럼. 그러니까 검사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위험을 가져야 될 분들은 항상 입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종교도 이런 종교가 있습니다. 부정의 종교, 의심의 종교가 있습니다. 믿음만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선가에서는 화두를 의심을 잡습니다. 의심의 종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로지 신념의 종교만 있는 줄 알지만 이런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달마의 부정적인 의심의 종교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똑같습니다. 왜? 우리는 어느 날 의심도 할 줄 알고 믿을 줄도 알아야지. 평상시에는 이렇게 있다가 믿을 사람을 믿고 의심할 사람을 의심하게 가르쳐야지. 현명한 아들, 딸이 되지.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의심해라.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보조국사께서 말씀하시되 믿기는 믿고 의심해서 아는 게 없으면 맹신만 날로 자라나고 무명이 날로 자라나고, 의심은 있고 아는 건 맞는데 믿음이 없으면은, 그리고 부인이 교회 나갈 때마다 예수를 믿느니 내 엄지손가락을 믿으라. 그래서 비비 꼬면 그 사람은 날로 삿된 소견이 자라난다 그랬어요. 비비 꼬는 주기도문이나 외우고 나무 소주불 이상한 말이나 갖다 붙이고 주여 맥주여 소주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좋게 말이지 아는 거 맞는 사람들이. 뭐 예수를 사생 아니면 이런 소리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믿을 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 사회를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삿된 소견. 그러나 또 너무 믿습니다 해가지고 재산 다 바치고 망치는 사이비 종교에 홀리는 사람들.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져야 됩니다. 오늘 채널 안 돌리시길 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청률을 올리자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장면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따라 정말 아주 쉽고도 그러나 우리 실천하기 어려운 오행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만 제가 쇼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화, 토금수. 우리는 1월 수화, 목금, 토 해가지고 우리가 은연중에 제7일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사 제7일에 안식을 취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들의 6가지 감각기관을 잘 다스려서 놓으면 제7번째 에너지에 가서는 쉴 수 있다는 영적인 의미도 됩니다. 여러분. 저를 한때 내주했던 여성은 신학대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대신 논문을 한 대 써드렸어요. 그랬더니 99점을 맞았어요. 선악과에 대한 불교와 접목도 시키고 도교하고 접목을 시키고 이리 했더니 99점을 맞아왔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맞췄습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이 100점이고 요거는 99점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종교 가지고 전쟁하는 중동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종교의 전쟁에 징조가 없습니까? 우리는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우리는 남북 동서도 화해하지 못하고 사는 바보 같은 민족 아닙니까? 그 좋은 태극기를 갖고 있으면서 그러나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건강으로 본다면 오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태극기 안에는 주역이 담겨 있고 우리들의 제7일 안에는 목화토금수 오행이 있습니다. 이게 또 어려우니까 제가 또 좀 쉽게 얘기하느라고 자동차로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한의과 학생들조차도 선생님 그런 설명은 처음 들었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갑니다. 한의학 어렵습니다. 그러나 쉬운 방편으로 공부해 볼까요? 자동차가 첫째로 시동이 잘 걸려야죠. 그렇죠? 자동차의 시동은 목에 해당합니다. 봄에 해당합니다. 바람에 해당합니다. 간에 해당합니다. 눈에 해당합니다. 푸른색에 해당합니다. 시동만 잘 걸리면 뭐합니까? 아무리 밟아도 1시간에 한 2km 간다면 누가 그 자동차 삽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속도, 엑셀도 제대로 좀 돼야죠. 시동이 걸리고 엑셀이 잘 해가지고 잘 달리면 뭐예요? 기차는 여러분들 여기 점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주부님도 이걸 애청을 많이 하신다는데, 근데요 제가 텔레비전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다가 이렇게 대형 프로그램은 사실 처음 해보는데, 제가 사실 이 강좌 있을 때는 항상 바닷가에 가서 좀 수기를 좀 마시고 옵니다. 왜? 이걸 버티기 위해서. 근데 언젠가는요 중학교 학생이더니 아저씨 사인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군인 아저씨도 사인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요 이런 어떤 이 강좌를 통해서 조금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나 국민학교 학생들이 듣기 좀 어려워도
약간 어려운 얘기도 좀 해볼까요? 자, 점은 차원이 없습니다. 점은. 그러나 점과 점을 연결하는 것은 차원이 일단 생깁니다. 1차원이죠. 그죠? 예? 1차원입니다. 1차원. 자, 이건 기차입니다. 그죠? 기차는 앞하고 뒤밖에 몰라요. 기차가 막 그다 앞에서 뭐가 빡 받으면 약간 뒤로 가면서 물러주기도 하고 꽁무니를 박으면 조금 앞으로 밀리기도 합니다. 근데 기차 어떤 자동차가 옆구리를 팍 박았어요. 기차가 헷갈립니다. 나는 앞하고 뒤밖에 없는데 왜 옆구리가 있담? 헷갈려. 평면은 2차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동차는요, 좌회전, 우회전 뺏겨놓고 뒤로도 가고 앞으로 가는 만큼 기차보다는 자유스럽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운전 능력이라고 합니다. 중앙토는 비장이요, 위장이요, 노란색이요. 그리고 계절 사이사이에 있는 소위 우리는 진술층의 사토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그 사람의 운전 능력, 소위 암기 능력이 아닌 우리들의 이해 능력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자동차가, 자, 김은경 자동차 회사에서 이번에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시동 10자만 걸려도 불은 걸린다. 그러고 밟기만 하면 나릅니다, 날아요. 여러분 달리는 택시 한 150km 달릴 때 한번 시험 삼아서 손을 한번 양쪽으로 탁 내놓고 탁 들어보세요. 앞바퀴가 번쩍 들립니다. 농담했습니다. 뭘 글쎄. 과속하면 사실은요 비행기 뜨는 속도하고 거의 비슷하대요. 자, 그러나 운전도 잘 됩니다. 좌회전 우회전 물속으로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자동차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이 시대는 불의 심판의 시대로 예언되어진 시대입니다. 그게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고 무슨 별이 떨어진다고요? 여러분들 간에 비교에 의한 열병, 그리고 골고루 사랑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흑백의 비교에 의해서 나는 빨간 색깔이 좋아, 나는 뭐 파란 색깔이 좋아,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전체성을 목화 토금 토라고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목과 토금 수입니다. 이거는 오일 저장 탱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색이요, 요것은 빨간색이요, 요것은 황색이요. 제가 마침 그림으로 그저 약간 눈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와 같이 색깔로 이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봄은 청색이요, 여름은 빨간색 아닙니까? 가을은 하얀색, 겨울은 검은색, 가운데는 노란색. 이 오행이 골고루 발달되어 있을 때만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금기만 강해가지고 그냥 브레이크만 강해, 사람들하고 멀리 떨어지는 거 강하고 남자만 봐도 그냥 덜덜덜 떠는 사모님이 왔어요. 예? 예? 그리고 진맥도 실진맥을 해도 실진맥. 사모님, 옛날에 허준 선생님 때 실진맥은 건 사실 말도 안 됩니다. 그래도요, 남자 몸 닿는 게 싫어요. 너무 막 이렇게 피하는 분은 같은 노래라도 어떤 노래를 돌려드려야 될까요? 우리 심수봉 씨의 그대 내 곁에서. 예, 오늘 사인이 딱 맞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사랑밖에 난 몰라. 이런 노래를 틀어주는 반면에 너무 또 한들거리는 우리 죽바람난 쌍님한테는 오늘 사인이 너무 잘 맞습니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남성 기피증도 병. 그렇죠? 그렇다고 그냥 해가지고 살사 댄스를 하려고 너무 여기저기 춤바람 나가지고 다니는 것도 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중용 철학이 옳시다. 중도, 이거 말이 그렇지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행을 골고루 갖춘 사람을 음양화평지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음양화평지인은 함부로 소유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 강사도 옛날에
파괴라는 영화에 나왔던 오드리 헵번을 사랑해가지고 안순이 박긴사하고 다른 녹색의 장원에서 키스를 하는 것을 보고 질투가 났습니다. 피부병으로 1년을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음양화평지인은 입술을 보아도 항상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항상 한일자로 있다가 부정할 사람은 강하게 부정하고 긍정할 사람은 긍정하는 음양의 마음을 마음대로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무의 자제인입니다. 여러분, 음양 오행설 안에 담겨있는 건강체력이 이렇게 오묘한 줄 모르셨죠? 간, 심, 비위, 그러니까 비위를 튼튼하게 해서 흙냄새도 맡으라는 거예요. 차차차차 조금씩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는 듯 모르게 우리들의 동양의학으로 그러면 심오한 세계로 안내해주는 김홍경의 동양의학 시간입니다.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자, 우리들의 모든 명분은 뭐냐? 절대적으로 이것은 약이다 독이다는 절대주의로부터 해방, 상대주의 학습, 음양관의 터득, 공존감각의 개발, 그리고 직관 명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